우리가 매일매일 이 양치할 때마다 사용하는 이 칫솔. 그런데 여러분은 칫솔을 마지막으로 바꾼 게 언제신가요? 자, 많은 분들이 이 칫솔은 다를 때까지 써도 되지 하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. 칫솔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교체해야 하는 아주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보통 3개월에 한 번, 그리고 3개월이 되지 않아도 모가 벌어지면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칫솔모가 닳기 시작하면 치아 세정력이 무려 50% 이상 감소합니다. 또 다른 그 칫솔모가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칫솔은 이 욕실 습도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. 자,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용한 지 3주 이상 된 칫솔에서는 이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당구균이 검출되기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새 칫솔은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? 자, 첫 번째, 모가 부드럽고 끝이 둥근 칫솔을 사용해야 이 치아와 잇몸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칫솔 헤드가 작고 슬림한 칫솔이 아무래도 저금리 저 안쪽까지 닦기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치간 칫솔, 전동 칫솔은 특정 부위나 치아 구조에 맞춰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칫솔 보관법도 아주 중요한데요. 이 사용 후에 이 물기를 털고 세워두시고요. 이 다른 사람의 칫솔과 닿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휴대용 뚜껑을 덮은 채로 보관하지 않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이 세균 번식이 크게 줄어들 거고요. 제가 정리 한번 해보자면 칫솔은 벌어지면 바로 교체, 바로 잘라야 합니다. 그리고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바꿔주시고요. 보관은 이 건조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다른 물건과 닿지 않게 두시는 거. 여러분의 치아 건강은 매일 쓰는 이 작은 칫솔에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. 치아 미백, 진짜 그 광고처럼 하얘질까요? 자, 오늘은 이 치과 의사가 직접 이 치아 미백의 진실과 하지 말아야 할 미백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치아 미백은요, 단순히 그 하얀 약을 코팅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치아 속 색소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과정, 즉 표백입니다. 그래서 미백은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치아의 색으로 이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, 한 번 한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요,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본래색으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효과도요,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같은 미백제를 써도 효과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이유는 사람마다 이 치아 두께도 틀리죠. 또 이 색소 침착 깊이도 틀립니다. 게다가 사람들의 사는 생활 습관 다 다르잖아요. 예를 들어서 커피, 와인, 이 담배를 자주 하는 분들은 미백 효과가 훨씬 더 빨리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. 또 타고난 밝은 치아색을 가진 분들은 딱 한 번만 해도 우와 할 정도로 아주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. 게다가 이 치과마다 사용하는 미백제의 농도, 또 빛을 쐬는 조명 방식, 장비 세기가 달라서 이 같은 시술이라도요, 이 밝기 차이가 최대 2단계 이상 날 수 있습니다. 결국 어디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죠.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 미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요즘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이 셀프 미백법 엄청 많죠. 그 중에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첫 번째, 베이킹소다, 레몬즙으로 문지르기. 이건요, 이 아주 강산성 성분이 치아 표면,
즉 범랑질을 녹여요.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. 자, 두 번째, 이 시중에 판매하는 셀프 미백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, 또 너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잇몸 화상, 시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이 미백 치약 있죠? 이거 맹신하지 마세요. 시중에 판매하는 이 미백 치약은 대부분 광택 효과일 뿐 치아색은 거의 안 변합니다. 이 치아 미백은 의학적 시술입니다. 집에서 무리하게 하는 셀프 미백은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. 자, 정리하자면 치아 미백의 핵심은 지속력 관리입니다. 시술 후 48시간, 이틀 정도는 커피나 와인, 이 김치 같은 색소가 들어간 음식 절대 금지. 그리고 미백 후엔 재착색 방지 코팅 시술을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.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리터치를 받아서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치아 미백은 하얗게보다 건강하게, 또 믿을 수 있는 치과에서 안전하게 빛나는 미소를 만들어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저 이가 깎인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싫어요 하고 이제 걱정하시죠. 너무 자주 하면 치아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 하루에도 제가 몇 번씩 듣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스케일링은요, 이 치아를 깎는 게 아닙니다. 치아를 지키는 시술이에요. 스케일링은요, 이 치아 표면에 붙은 이 치석과 이 플라그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. 플라그는 부드러운 세균 덩어리죠.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죠. 치석은 그게 침 속의 무기질과 만나서 아주 돌처럼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은 겁니다. 이 치석은요, 칫솔질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초음파 진동기나 이 스케일링 기구로 물리적으로 떼어내야 합니다. 즉, 치아를 갈아내는 게 아니라 이 치아에 붙은 이물질을 긁어내는 과정인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케일링 후에 이가 시리다, 이가 깎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,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. 이건 치아가 약해진 게 아니라요, 감각이 잠시 예민해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치석이 이 치아 뿌리를 마치 단열재처럼 덮고 있다가 그게 한 번에 없어지면 이 차가운 공기나 물, 음식이 바로 닿게 되잖아요. 그 결과 이 시린 증상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보통 이 며칠에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한 몇 주 안에 보통 가라앉습니다. 즉, 치아가 약해진 게 아니라 가짜 보호막이 사라진 탓이죠. 이제야 진짜 깨끗한 이 치아 표면이 드러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치석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? 하고 물으실 수 있죠. 하지만 치석은요, 단순히 보기 싫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. 그 위에 세균이 계속 자라면서 치주질환, 잇몸병의 원인이 되죠. 초기에는 사실 잇몸이 살짝 붓고 양치할 때 이 피가 나는 이 치은염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치조골, 즉 치아를 지탱하는 이 뼈가 녹아버리는 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. 이게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겠죠. 그리고 결국 발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스케일링이 아니라요, 스케일링을 안 하는 겁니다. 치석을 방치하면 이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더 시리게 되고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. 스케일링은 이런 과정을 미리 차단해주는 예방적인 시술입니다. 이 스케일링 후 시린 증상이 있을 때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, 또 단 음식은 하루 이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
그리고 불소함유 치약이나 이 시린이 완화용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, 평소 관리 습관입니다. 하루 두세 번 3분 이상 양치하고요, 이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함께 쓰면 이 스케일링 효과가 훨씬 더 오래가고 치석이 덜 생기게 되죠. 자, 그럼 스케일링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?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 정도에 한 번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. 다만 흡연자, 당뇨 환자, 또 잇몸이 약한 분들, 그 가격을 훨씬 절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. 바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이 좋습니다. 정기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을 떼는 게 아니라 잇몸 상태를 점검하고 초기 잇몸병을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이 건강 점검 과정이기도 합니다. 자,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스케일링은 하면 할수록 이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. 하지 않으면 이가 약해지는 겁니다.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는 게 절대 아니고요, 치아를 덮고 있던 그 세균 덩어리와 그 돌덩이를 없애는 일입니다.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잇몸병을 예방하고 또 입냄새도 줄일 수 있고요, 또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결국 스케일링은 무서운 시술이 아닙니다. 내 치아를 평생 쓰게 해주는 가장 좋은 투자라는 사실,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